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걸음들을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사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뭘 사자, 뭘 해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반려견, 반려모, 또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뭐 집, 도로, 뭐 차, 전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잡다리한 게 뭐 다 모이는 게 인제 사회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구수한 적이 우리 5천 년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이게요. 한 사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은 항상 뭔가 뒤따라오는 불편한 그림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제 잘 아시다시피 부정부패 또는 아름답지 못한 이런 경쟁들이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가 전 이 하늘 이데올로기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주축돌이 뭐냐면은 동학 농민 운동이거든요. 바로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때 당시 왜 이 민중들은 소위 말하죠 민초들은 이 자기 목숨을 뭐 내던지면서까지 끝까지 광군에 저항하고 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인제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 인간은 실질적으로 이 뭐 내면이든 이 머릿속이든 뭐 이념이나 그다음에 감정, 관습에 지배를 받는다 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민족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 민족을 보면 대부분 다 뭐 백이 민족을 그러죠. 착하다. 뭐 순전적으로 잘 따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있어 가지고는 너무 쉽게 또 지배를 받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동학농민운동도 보면은 이게 후손들 즉 우리네 그 바로 앞 세대 분들이 이 정당하게 이름을 인제 붙였고 또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때 당시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의 난이라 칭했겠죠. 잘 알다시피 고부 군수 조병갑 아저씨가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왕이잖아요 이게요.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중앙에 큰 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기는 지역의 왕이고 이러니까 뭐 어느 누구의 타치가 없죠 이거는. 민중이 봉기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왕들 차치가 대단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민초들은 지주한테 시달림을 받고 또 탄간오리들한테 또 착취의 대상으로 지혈했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죠.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지주계급, 뭐 향리청, 탄간오리, 중앙정부의 이런 밀착 관계가 그들이 단단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계획 대상이 맞는데 이미 조선은 썩어 빠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죠. 그게 진짜 불씨를 당긴 게 우리 역사상에 어찌 보게 되면은 큰, 큰 봉기죠, 그거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894년도 1월 달에 이제 고국 관할을 이제 점령했죠. 그래 가지고 쭉쭉 정진해 가지고 5월 달에 이 이제 전주 화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 그때 당시 정주 화약에 보면 폐정개혁 12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참 진짜 읽어 보게 되면은 눈물이 나요. 피지배층들의 삶이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 시대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걸 시적으로 그 폐정개혁 12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부,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했는데 뭐 정부는 뻔하죠. 청군,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 아장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일본군이 처형한 인원들만 해 가지고도 2에서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공식적인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일설에서는 한 30만 명까지 죽었지 않느냐. 거의 뭐 온 들판이 전부 다 뭐 피바다였죠, 이게. 뭐 그때는 뭐 의학했습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이 판가름난 시대였기 때문에 한 사회가 어떤 기회의 공정성을 지식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초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항의하고 싶은 것이 결국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지고 후손들한테나마 그걸 전달해 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결국은 이런 사회 부조리를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 민초들은 뭉쳐 가지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이게 관이라는 게 뭐 읍면동부터 해 가지고 저 위에까지 이게 한 통속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비리 덩어리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권력이 더 분립돼 있고 또 언론이 더 감시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이 그전만큼 하지 않더라도 아직 비리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막 팡팡 터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뭐 민관이 한 통속으로 이게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 부조리가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제가 뭐 말씀드려도 틀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 부조리가 나타나면은 뭐 관이 눈 감아주고 뒷돈 받고 동서고금 뭐 비리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수직을 많이 지금 이제 기획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문제는 많다. 또 그뿐만 아니죠. 이게 관이 시직으로 어찌 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뭐 통제 또는 뭐 지휘 감시 감독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민의 세계에 인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 한 통속이 될 수가 있다. 즉 관련된 정보를 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또 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갑질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은 패전개혁 12조에서 나온 칠반 천인들에 대한 신분차별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묶여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현재 맞대응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학력차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학력해 가지고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요. 동학농민운동에 이제 혼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그 뭐 학력, 지역 차별 이런 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직장 갑질 문제 있죠.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 이것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문화는 당연히 인종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대 균열 뭐 이것도 솔직히 우리는 또 차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직으로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또 보면 또 제가 좀 내용 좀 길게 또 장황스럽게 또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좀 뽑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즉 사회 문제는 그 사회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대로 또 방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도 물론 있겠지만은 위에 이런 의식의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하늘 이데올로기의 교육이 동반된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떤 뭐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행동의 지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생각의 뼈대를 잡아준다는 게 이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보 보수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날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옵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